안녕하세요. 그 외의 이야기들의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아트 모델 인터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아트 모델이라고 하면 예술 모델 혹은 인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의 이야기들에서는 아트 모델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인식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또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트 모델 인터뷰는 총 3부작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여성 모델과의 인터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남성 모델과의 인터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아트 모델 협동조합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술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로지 행위로만 봐왔던 그리고 또 예술계에서는 없으면 안 될 보석 같은 존재를 가지신 분들이죠. 아트 모델 혹은 누드 모델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행위가 아닌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나와 주신 분은 오밀비 모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한테 멘트를 좀 드렸는데 흔하지 않은 시간이죠. 네. 흔하지 않은 시간이고 공지를 드렸다시피 정말 날것의 질문으로부터 예술의 질문까지 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저기 이수경 씨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제? 저요? 네. 일단 모델님 소개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오밀비라고 합니다. 와. 이게 다큐멘터리를 좀 딱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이제 인터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델분의 인터뷰는 가볍게 라이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죠. 뭐 모델은 어떤가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모델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뭐 많은 질문을 개인적으로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 쪽에 활동을 계속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던 중에 문득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라 좀 색다른 환경에 놓여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여러 가지 인연들이 닿아서 누드 모델 활동을 먼저 시작했던 친구 혹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술 교육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예술 모델을 그려보았던 경험 등등이 좀 합쳐져서 예술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도 조금 들어서 일단은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아는 직업도 아니다 보니까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은 했고 이미 시작한 거 내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건데 이제 지금 뭐 모델분께서는 뭔가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그냥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어떤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왜 하필 아트 모델 쪽이냐?
근데 일단 지금부터는 누드 모델이란 말을 안 쓰고 아트 모델이란 말을 쓸게요. 네. 왜 하필 그쪽이냐? 과연 뭐가 매력적이어서 그 일반인들 시선에는 뭐 정말 벗는 거 아니냐? 벗는 거 아니냐? 결국 벗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거냐? 자, 생계수단이었냐?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한번 거기 참관을 해서 그 모델분을 그린 어떤 그림을 봐서 내가 감명을 받아서 나도 할 용기가 났다라든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 모델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림을 접해 보았다든지 제가 그 현장에 참여해 봤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강력한 한방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진과 그림의 차이 때문에 좀 도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뭐 이전부터 저를 재료로 한 활동들에 관심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사진 촬영의 모델이 된다든지, 혹은 제가 저를 재료로 해서 어떤 예술 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가 저를 발견을 하는 것이라면, 그림은 저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의 모습이 아닌, 저도 예상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 꽤 다른 다채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그려진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서,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일부러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누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면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게, 아, 이렇게 난 누드로도 사람들 앞에 서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는데 이러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게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냥 한 번씩 또 하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남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못할 부분이어서 그래 못할 부분이 자 그럼 누드가 되는 게 못할 부분인 거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질문을 많이 지금 질문을 받아놓은 상태지만 약간 기본적으로 일반 저희는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100%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일반인 시선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벗은 거냐 라는 질문을 계속 그 도돌이표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그게 과연 누드라는 거냐. 그래서 뭐 본인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품을 보고 만족한다는 모습은 그건 본인의 합리화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물론 모든 일에는 합리화도 필요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의 시선이란 건 벗는다, 누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현직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부분이 또 있고 그거를 또 뭐 저는 이제 승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게 승화가 될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모델을 섰을 때 시간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때 느낌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델로 활동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의 본인의 느낌이 어땠을까? 뭐 이거는 일반인들 부분이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터부시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자연미에 대한 부분과 인위적인 대한 부분이 뭐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위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를 터부시 되었던 건 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본 것도 저 자체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벗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 앞에는 그거를 넘어선 분이 계시고 또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의 생각으로 개념 갔을 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 같고 어, 맞아요. 그런 데서 그거 부분을 어떻게 잘 뛰어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은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본인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자, 첫 시간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시간은요. 제가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일단은 이 일이 존재하는 게 벗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가 많이 있지만 모든 모델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벗는다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일부를 하더라도 좀 굉장히 선명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벗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벗는다는 게 어디서 벗는지 어떤 상황에서 벗는지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제가 신도림역 한복판에서 벗는 것과 그죠? 그건 틀리죠. 네, 그러고 이제 화실에서 수업을 할 때 벗는 것과 뭐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벗는 것은 이제 다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의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벗는다는 것이 금기시 되는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느껴지겠지만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결코 금기라는 말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벗는다는 것이 뭐 어때? 이상한 일인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무대를 설 때 벗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단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마음이 괜찮은 것이고 아무래도 저는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현장에서 제가 옷을 벗으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안 그럴 거라는 건 알고 갔었지만 어떤 건지도 알고 갔었지만 수업이라는 게 근데 혹시라도 내가 가운을 벗을 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지? 누가 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딱 가운을 벗었을 때, 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고민이었는지 이게 깨닫게 됐죠. 왜냐면, 예, 정말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저를 보고 연필이 사각사각사각사각 하는 그 소리 외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가 평온하더라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네. 자, 그러면 첫, 첫 수업, 네. 첫 수업이죠. 첫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 모델계 입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어쨌든 그게 내가 하고 싶어요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계기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도 네. 궁금해요. 제가 결정적으로 뭐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 우연도 있었고 또 저의 호기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정말 시작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 친한 친구가 디자인과에서 모델 수업을 경험을 한 다음에 교수님께 정말 당돌하게 가서 교수님 저 모델분은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건가요? 혹시 저도 모델이 되고 싶은데 거기 회사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교수님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모델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너도 해보면 좋겠다.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었다. 내가 그려봤더니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생각해보면 할수록 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그림으로서 저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그려졌을 때 어떻게 남들이 날 보는가,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고, 아무튼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재료가 저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많이 호기심도 있었고, 정말 이 일에 내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보자, 잘해보고 싶다, 이런 그럼 마음이 들었던 것 일단 같아요. 네, 우리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스타일. 그렇죠. 친구 자, 따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 이야기고, 혹시 네.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에이전시라고 하죠? 네.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뭐 친구 따라서 오는 것보다도 내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네. 저도 아는 이제 네. 친구가 있었고, 사실은 예전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 직업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우연하게 그 친구도 이제 누군가가 모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모델을 그린 그림을 보고 본인도 그럼 나를 그리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에이전시를 통하는 건가요? 보통은 그게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했을 때는 뭐 그 수요가 많이 없을 때도 있고요. 혹은 또 수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현장이면은 그게 또 모델을 서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전시나 뭐 다른 좀 검증이 된 곳들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제가 아까 누드 모델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아트 모델이란 말을 쓰겠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트 모델이라고 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트 모델하면 뭔가 퍼포먼스나 행위 예술을 하는 뭐 작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트 모델이란 말이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보통은 누드 모델, 인체 모델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시고요. 아트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지가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식적인 직업들을 이제 기록을 해둔 문서이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거기서 예술 모델 분야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예술 모델이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채택이 된 이유도 아마 벗는다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뭐 어떤 작업에 투입이 되는지 등을 더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름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누드 모델보다는 아트 모델, 예술 모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저희를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아트 모델 하면 잘 모르시죠?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뭐 제가 솔직히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나를 재료로 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아트와 누드에 대한 경계를 너무 확연하게 짚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사실은 사담을 나누면서도 얘기는 했지만, 사진 작가가 예를 들어서 나를 모델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땐 모델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재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물론 그렇죠. 누드 크로키나 뭐 어떤 본인이 정말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네.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말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냥 단어로 쓸게요. 재료란 부분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게 조금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재료가 되어서 결과물은 남에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아쉽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인식 자체는 아무래도 그렇게 모델은 좀 더 수동적인 느낌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은 사실의 고용 관계나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모델이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 가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아주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건 같아요. 하지만 정말 수동적으로 소비가 된다고 해서 모델 스스로도 그렇게 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좋은 작업은 될 수 없을 것 같긴 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게요. 이제 저 이수경 씨나 저나 이제 뭐 여기 앉아 있는 김수현 씨나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을 영역이 그림에 대한 부분 영역으로 이제 본인 같은 모델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공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수업이나 이런 거를 대학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부학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는 뭐든지 공부가 미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다음에 네. 미술의 영역으로 네. 그다음에 저희는 모델분 같은 부분을 재료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뭔가 하나의 조각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에선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실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대한 섹션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섹션이냐면 사진으로만 모델을 쓰시는 분, 네. 그 다음에 코스프레이 모델 하시는 분, 레이싱 모델, 심지어는 그런 그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 모델에 대한 분류가 범주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몰랐다고 쳤으면 그러면 그 모델이 그 모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란제리 모델도 있고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류를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막 간단하게 너무 넓으니까 네. 아트 모델이라고 하는 분들과 네. 아닌 분들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어쨌든 아트 모델도 모델이고 그분들도 모델 활동을 하신다면 그 자체는 모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재료라는 것은 재료는 맞아요. 모두가 이제 똑같이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뭐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한 그거를 전 재료로 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놓여져 있는 환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재료를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모델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뭐 말씀하신 뭐 일반 사진 모델, 레이싱 모델 분들이 어떻게 또 재료로 요리를 하는지, 같은 재료로도 다르게 요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재료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그 차이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모델이라고 하면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포즈를 짓거나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축약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저희는 이 순간적인 포즈나 어떤 연출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포즈를 취할 때도 잠깐 포즈를 취하고 쉬었다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짧게는 1분, 길게는 20분 동안도 한 포즈를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몸을 컨트롤하고 또 심리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혹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고 몸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작용까지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뭔가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나를 전달한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네. 다른 데서 다른 모델에 대한 분야에서 네. 의뢰를 받았을 경우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가 네. 네, 사진 작가가 본인한테 뭐 어떤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는 수 있는 부분과 네. 만약에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눈다면 아무래도 거절을 한다는 부분은 저의 지향성과 많이 맞지 않는 경우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사람이고 또 제가 한 작품들이나 어떤 선택들이 저의 앞으로의 영향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시려는 작업 자체가 저의 가치관과 굉장히 상반된다거나 혹은 뭐 그럴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이 하시려는 작품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이 될 수 있거나 뭐 혹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라면은 어쨌든 저는 그 작업은 수락하진 않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다른 해보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하는 선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넓게 고려를 해보는 편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네. 재료에 대한 이미지를 주셨는데 네. 지금 그 얘기는 개인적인 아티스트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지금 전환이 된 것 같거든요. 아, 네. 자, 우리 그러면 재료라는 말 말고 딴 말이 있을까요? 재료라는 말보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료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 단어상. 근데 지금 그 사진 작가에 대한 부분 설명에서는 이건 재료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본인도 하나의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로 저는 지금 순간 이게 전환이 딱 돼버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적당한 단어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이 재료란 말을 쓰게 되는 선은 지금 지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퍼포머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또 생각을 했지만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작가라고 하면 혼자 작품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다 라는 게 작가의 기본적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본인 지금 모델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가 되는 거죠. 네. 내가 나를 통한 게 아니고 요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예술 모델과 예술 모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죠?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인터뷰를 기획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드냐 예술이냐에 대한 경계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답해도 넌 벗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답해도 당신은 모델이시군요,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예술 모델이라는 것은 어쨌든 직업이고 또 직업과 직업이 아닌 것의 차이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죠. 자, 충분히 고민할 때.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말 네. 끊어서. 자, 어떤 게 전문성인가요? 작업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작업을 위해서 부른 어떤 손님 같은 존재 이렇게 좀 어떤 수동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델 당사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저희는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들을 쏟아내서 이 작업이 좀 더 의미 있어지도록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지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뢰대로만 수동적으로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포즈를 취하더라도 이 포즈를 하기까지에는 이 이전에 많은 시간들 동안 고민을 했어야 됐었고 포즈를 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몰입을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앞으로 다시 리와인드를 잠깐 시켜서 네. 자,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은 모델분들이 경력만 갖고는 전문성이 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노력들이 맞습니다.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단계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누군가가 뭐 포즈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론 에이전시에서 하는 역할인 건지 도대체 그게 아니면 에이전시는 연결만 해주는 역할인 건지
뭐 교육 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포즈를 본인들이 각자 뭐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는 기관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 포즈라는 것은 뭐 일단 기본적인 기본 포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몇 가지가 있기는 자, 하겠죠. 그거를 네. 어디서 배우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 알려주지는 않죠. 않죠. 그죠. 알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고 같은 포즈를 취하더라도 주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모델분 편하시게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에이전시에 교육기관이 있다 없다.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따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선배들한테 기본적인 모델이나 어떤 그런 의향 같은 거를 전해 듣나요? 전에 듣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럴 기회가 잘은 없죠. 왜냐면 저희들은 같이 활동을 하거나 어디 한 곳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이제 일터가 있고 그 스케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배 모델이건 동료 모델이건 뭐 뒤에 후배 모델이건 만날 기회조차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보통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본인이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모든 모델분들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가르쳐 주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선배나 후배를 만날 기회조차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괴로움을 견디는 것도 오로지 본인의 몫이고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생각에 몰두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체형을 가꾸는 것도 노력이라 할 수 있겠고 더 많은 작품들을 접하면서 이제 정신 세계를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아우르는 것 하나는 더 나은 나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포즈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정하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 일은 나라는 재료 혹은 뭐 나라는 사람 자체가 기획자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의뢰를 받아서 가는 어떤 고용된 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전문가인가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완성이라는 게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일의 특성상.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학생들을 확인하러 오거든요. 네. 학생들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가끔 참관을 하는데 가끔 이제 모델을 보면 이 모델은 전문가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모델을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모델을 쓰고 있을 때 본인 그 자체로 서 있나요? 아니면 뭐 약간 나를 잠깐 떠나보내고 어떤 하나의 그냥 인체 신비처럼 느끼고 있나요? 저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신입 시절에 굉장히 초보 시절에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너무 저여서 힘들 때도 있었고 혹은 너무 제가 아닌 것 같은 이질감에 이게 맞나 하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리는 거는 이건 좀 조절을 하는 영역인 거는 같습니다. 조절을 해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나를 꺼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도해서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본 전문가가 맞네요. 그게 안 되는 모델을 보면 학생들 그림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모델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리는 입장이니까
모델분이 이제 무대로 딱 올라가시면은 사실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엄청 크게 보이고 네. 그다음 되게 존재감이 이렇게 딱 그 공간을 되게 장악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델링 끝나셨을 때는 되게 또 그냥 하나의 되게 일반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참 정말 프로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대상이 되실 때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 같은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프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네.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건 사회적인 면이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실 부분은 이제 그냥 쉽게 커밍아웃 부분이 있죠. 이제 뭐 부모님이나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하고 다 오픈하셨고 네,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부심 갖고 하고 계신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고민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는 자, 해요. 그러면 네. 모델을 시작하고 네. 커밍아웃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커밍아웃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맞나요? 뭐 일단 그렇게 그러- 하죠. 커밍아웃. 예. 아니시면 하기 전에 커밍아웃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하기 전에는 제가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잠깐 하다가 말 건데, 이거를 이제 먼저 오픈을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잘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다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기다리고 나서, 이쯤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모델분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는 괜찮고 나는 이 직업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제 일부러 이제 오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뭐 그게 나쁘다 틀렸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판단한 건 오히려 오픈을 하는 게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을 했을 때 안 된다. 음, 그런 반응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거의 반응이겠죠. 제 주변에는 그래도 비교적, 물론 이제 안 된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비교적, 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 뭐, 네가 선택한 거니까, 뭐,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분도 있고, 혹은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 하면서 점점 이제 거리감을 느껴 하는 그 표정들도 있었죠. 자, 그럼 이 질문에서 조금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네. 모델 일을 하시면서 지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긴 했는데 항상 그런 상상은 하게 되더라고. 혹시라도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까. 근데 생각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거는 제가 모델을 안 해봤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난 이후로는 오히려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좀 더 네가 내가 일하는 거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확실히 뭔가 올비 모델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왜 쟤는 맨날 저런 질문만 할까 하는데 저는 전혀 일반인 뭐 미술이 뭐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의 자꾸 시선으로 보니까 저 자꾸 이런 질문들을 드리게 하는데 그만두고 싶었다는 생각 한 번도 없었네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죠. 모든 일이 그렇듯 한 번씩 이제 369의 법칙이 있는 거는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369의 법칙 3년, 6년, 9년마다 찾아오는 퇴사를 해야 하나,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나, 혹은 다른 제2의 인생이, 제3의 인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저도 종종 할 때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꼭 일의 특성 때문에 온다는 것보다도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인간 일로서 느끼는 생각인 것도 있고요. 모델로 돌아와서 모델로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가끔씩 들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자주 들진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모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열심히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이 일을 할 때면 내가 전문가로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가치라든지 혹은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인간 오밀비라는 사람을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이 일을 지속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도 가끔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런 날도 있지 하고 털어버리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까지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본인이 그 힘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아까 같이 재료로 보는 시선일 때 그게 매너를 안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까 그때 시선이 바뀌어서 네. 지금 한 사람의 작가로서 지금 바라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재료를 쓴다고 했을 때는 내가 페이를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내 목적을 위해서 모델로 쓰고 있다. 하나의 재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그분들의 시각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틀이 되어주는 하나의 모델을 뭐 조금 좀 뭐 어차피 넌 모델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모델한테도 상처가 될 거며 그런 분들이 매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견뎌내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나의 작가로서 이해를 하고 봤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반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 그것까지 참고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넘어가죠. 그럼 생계 때문인가? 직업이니까 당연히 생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계를 위해서 모델을 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모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워낙 다양하니까요. 근데 단지 생계, 돈만이 주 목적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래 하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돈만 보고 하기에는 뭐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델이라는 게 뭐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뭐 보시기에 시간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소득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비정기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높은 소득의 직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모델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소득만을 보는 직업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혹은 사명감 혹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 혹은 뭐 그 외에 이제 창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저는 그 재료라는 생각이 없었던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돈만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에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그러니까 일상으로 사시는 분들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뭐 생계만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을 있겠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음, 그럼 반대로 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나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나가기 싫어. 뭐 아니면은 여성으로서 뭐 여성의 생리 자체가 생리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쉬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영역이 있나요? 왜냐하면 꼭 이게 아트 모델이라고 해서 누드 모델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코스프레도 네, 할 수 맞습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머 쪽으로 넘어가죠, 영역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경우나 뭐 본인이 뭐 여성으로서 생리 기간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피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기간은 꼭 쉬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모델 활동 저희 기준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스케줄, 그러니까 즉 소득 활동인 거지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수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의 소득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수업의 기회이고 학습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웬만해서는 뭐 이론상으로는 저희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뭐 쉬고 싶으면은 쉴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일을 잠깐 더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한 환경 자체가 수업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변경을 하거나 저의 그 임의대로 변경을 하거나 뭐 컨디션에 따라서 수업을 취소를 하거나 스케줄을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쉬면 쉬는 거지만 그 모델을 대체할 부분도 필요한 그죠. 것이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단지 뭐 웬만한 천재지변 진짜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뭐 웬만하면은 저희는 뭐 수업을 취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생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생리통이라는 정말 큰 변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생리를 한다고 해서 수업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시기에도 모델 일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네. 네. 누드가 아닌 게 되지 않나요? 아, 저희가 누드가 아닐 때는 물론 뭐 상관이 없겠지만 누드잖아요, 저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리 때 처리를 하느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아마 같아요. 네. 만약에 뭐 혹시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언뜻 좀 예상은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뭐 여성 용품 중에 꼭 뭔가 착용을 안 하고 삽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네. 있죠. 뭐 템포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은 지금 스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너무 그 생리통이 심하거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을 때도 일단은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지금? 네, 그렇죠. 다만 근데 참을 수 없을 정도 수업에 지장이 될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다른 모델분으로 이제 변경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수업은 네,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웬만큼 컨디션 저하로 수업 자체가 뭐 안 될 정도가 아니면 일단 진행을 하고요. 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상하신 네. 것처럼 네, 삽입형 생리대가 있죠. 아. 탐폰이라고. 네. 그걸 삽입을 하고 이제 그 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알고 탐폰을 있어요. 네, 네. 탐폰의 실 같은 경우는 접어서 안 보이게끔 하거나 잘라서 처리를 해서 어쨌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 모델이 생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깔끔하게는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 때 그 몸 외적인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면은 그게 집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그러면, 거는 네, 네. 처리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그런 생리 기간 이럴 땐 본인은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히려 많이 쓰죠. 예전에 내가 자신 있게 썼던 포즈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이 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약간 포즈에서 다리를 움직여야 될 포즈에서는 뭐 조금 위축이 돼서 더 못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안 할 때와 생리를 할 때는 이제 컨디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아무래도. 제가 느끼고 감각할 정도로만 차이는 있는데, 이제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끔 저희도 포즈를 다르게 취해본다거나 혹은 다른 모드로 연출을 해본다거나 해서 뭐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하게끔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는 같아요. 네. 좀 전에 그 여성의 생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뭐라고 할까 공감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잖아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생리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뭐 이게 여성분 저도 남성이라 잘 몰랐는데 여성분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정일이 아닌데 생리가 그렇죠. 시작되는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항상 여분의 탐폰을 계속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언제 정말 수업을 가는 와중에 갑자기 생리가 시작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생리대를 구매하기 어려운 동선이거나 뭐 구매하기 시간 촉박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여분의 탐폰을 이제 챙겨 다니기는 하고요. 또 개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생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은 통증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아니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곤란하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자의 개인차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준비들은 다들 하시는 편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해서 자주 가지신다든지 혹은 그러기 어려운 경우라면 또 다른 식으로 뭐 조치를 개인적으로 취하신다든지 이렇게 대비는 하시는 그렇게 이제 편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이제 뭐 여자분들의 몸으로 치면은 그 부분도 잘 챙길 수 있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고 있는 도중에 물론 네. 이제 여성분들은 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몸 상태를. 네, 네, 네. 근데 뭐 전혀 아니었다가 모델에 대한 그 파트로 딱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지 않은 상황일 수가 없겠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의외로 덤덤한 반응이실 때는 더 많아요. 왜냐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물론 놀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모델 포즈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잠시 상황을 정지하고 조치를 취한 후에 이제 그렇죠. 모두가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가 집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하고 뭐 다른 생리대를 빌린다든지 혹은 뭐 그 밖의 조치를 해서 이제 집중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한번 학생 입장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덤덤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뭐 생리 네. 몸에 대한 생리 반응이니까. 음.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비슷한 질문을 하자면 자 모델 일을 하시다가 네. 이것도 질문지에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생리 현상 네. 뭐 갑자기 소변이 마를 수도 음. 있고 그럴 때는 물론 미리 뭐 물을 네. 적게 마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네. 인간은 뭐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그렇-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땐 또 어떻게 웬만해서는 참을 수 있으면 참는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조금 이렇게 웃음이 나지 않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게 커피 같은 거를 이게 집중을 하려고 또 뭐 혹시라도 이제 집중이 떨어질까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뭐 커피가 이뇨작용을 촉진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웬만해서 참을 수 있으면 정말 참자 이렇게 되는 거는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다행히 아직까지 제가 8년, 9년 정도 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 걱정이 행동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는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전에 뭐 굉장히 자극이 될 만한 음식은 좀 피하게 된다거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게 된다거나 혹은 뭐 만약에 그런 일이 비슷한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의 흐름을 잠시 정지하고 이어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억지 너무 이렇게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너무 참는 그 자체가 모두에게 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 네, 그러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끊고 가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모델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라는 걸 본인이 지금 말씀해 주셨죠. 8년에서 9년. 그럼 뭐 거의 이쪽에서는 오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8, 9년이라는 그 시기상은 짧다고는 볼 순 없지만 이게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넘게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은 상대적으로 주니어인 셈이죠. 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수경 씨한테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넘겨드릴 건데 그 전에 네. 지금 이제 본인 연령대 분들도 계시지만 시니어 분들도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모델계 연령층이라고 하면 20대부터 미성년자가 아닌 20대부터 네. 시작해서 한 70, 80대 분들도 계시나요? 아니시면? 70, 80대 분들을 저희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안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한국에서 누드 크로키가 시작된 게 제일 과거가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처음 누드 크로키 작품이 네. 50년대쯤에 이제 누드 크로키 작품들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뭐 그 후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시대상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제가 알기로 연령층이 높으신 분이 그래도 한 50대 후반 50대. 정도로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50대 후반이라면 여성분도 있고 남자분도 네. 있고. 남성분은 제가 아는 분은 없고요. 여성분의 경우는 50대 후반 분들이 좀 계시긴 하세요. 제가 남성분 아트 모델을 뵌 게 저는 한 60대 초반분을 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까지는 네. 아트 모델이라고 하면 연령층의 그 시니어 모델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도 계시길래 조금 놀랐던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 본인은 네. 몇 살까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까요? 몇 살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팔다리가 멀쩡하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래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제가 접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령층은 잘 보긴 어려웠는데요. 작품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나 아니면은 뭐 학습의 경험으로 또 고려를 했을 때는 70대, 80대 후반 분들도 지금도 진짜 계시면은 정말 제가 모시고 싶을 정도로 네. 70대, 80대 저는 아마 가능하다면 그때까지도 아름아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조금 그 생각에는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뭔가 약간 젊은 모델 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인체에 대한 부분, 저희도 이제 해부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젊은 모델 사람에 한해서만 해서는 그 다양성을 구축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은 되는데, 뭐 이번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저변 확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그 일반적인 학생들이 네.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을 이수경 씨가 조금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분들께 한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했냐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품을 할 때 뭔가 대상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또 작품이나 이런 미술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델분들은 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고 활동하는 그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더 즐거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그 창작하는 모습을 접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드 크로키 세션에 몇 번 참여한 적도 있고 잘은 그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구나 시선은 이렇구나 경험을 해봐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보게 되시잖아요. 그림 네. 그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뭐 물론 집중을 하시니까 그림을 또 안 보실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분이 어떠실까,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보면은 그 작가분과 그리신 분과 그림을 같이 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림만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은데 그 그림을 그리신 분과 그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 이분은 이분을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 이게 그림에도 나타나 있구나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좀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약간 드러나나요? 그 네, 작품에? 네, 좀 아. 드러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분위기나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 얼굴을 그릴 때 눈이 굉장히 크신 분이면은 저의 눈도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경향도 있으시고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이렇게 약간 투영이 되는구나.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이제 작품, 이제 나와 있는 작품들, 크로키들 이제 보시면서 어떤 본인을 이제 또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시고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그 작품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으실지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그 그리시는 재료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먹으로 그리시고 어떤 분은 뭐 색연필이나 뭐 콩테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재료들을 좀 더 극대화해서 저를 표현한 거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 같은 경우는 완전 샥샥샥 긋는 맛이 있는 재료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더 그런 질감이라든지 기법이 좀 더 잘 드러나도록 포즈도 그렇게 취한다든지 혹은 음악 선곡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음악에도 저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음악이 오늘은 좀 파스텔 톤의 음악을 연출을 하겠다. 이런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흑백 톤으로 음악을 연출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시는 분들의 그런 무드나 포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해서 그것이 더 극대화되도록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어떤 단상이나 무대에서 네. 포즈를 하시면서 이제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크로키나 뭐 작품 하시는 네. 거를.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맞춰 나가시는 부분도 있으실지. 아, 네. 텀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일본 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즈마다의 텀이 딱딱딱딱 짧은 편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더 반응성을 갖고 포즈를 이어나갈 때도 있고요. 혹은 뭐 5분 포즈나 이런 긴 시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반응을 하기에는 이제 타이밍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대신에 한 포즈에 최대한을 압축해서 녹여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앞에 쉬는 시간이나 혹은 앞 포즈에서 느꼈던 어떤 것들을 다음 포즈에 내가 최대한 응축해서 녹여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포즈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같이 크로키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 크로키 할 때 그 모델님 분이 제 그림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보고 계실 때 아, 이제 좀 시간이 진짜 한 1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 발가락 하나만 더 그리고 싶다. 막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거의 이제 끝날 거를 아는데 그럴 때 약간 맞춰주실 때도 네네, 있으시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템포들을 학생분들의 이제 템포를 네. 보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주실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약간 감동을 받아요. 맞아요. 또 궁금하셨던 것들이 또 가장 자신 있는 포즈가 있는지 그런 걸 또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 내 체형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이런 포즈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네. 이것이 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저는 좀 추상적인데 저는 비유를 하자면 갈필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마르듯이 이렇게 하는 그 붓의 터치가 있잖아요. 네. 쭉 뻗어나가다가 이렇게 싹 마르는 그런 텍스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포즈로 잘 녹여냈을 때 그때 제가 자신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게 더 저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포즈? 네. 네, 어떤 포즈다라고 정의를 어떤 포즈다라고 이거를 사진처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포즈를 취할 때 좀 더 이제 난 자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실 때마다 항상 이제 동작이 많이 이제 바뀌고 짧은 포즈 저희가 1분 포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되게 어떤 동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되게 포즈가 다양한데 그런 거 미리 연습하시고 오시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았고 네. 그게 뭐 어떤 그 사이클이 있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연습과 이제 학습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은 뭐 연습실을 잡아서 뭐 매일 연습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작은 디테일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멋있는 포즈들을 많이 봐야지 이런 것보다도 같은 포즈라도 비슷한 느낌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디테일을 살려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연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포즈가 아닌 부분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 또 학습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려서 포즈를 만드는 것과 같이 오히려 뭐 어떤 댄서들의 움직임이나 뭐 사진의 포즈나 이런 것들보다도 음악에서 혹은 색채만 존재하는 어떤 단색화만을 보고도 포즈를 연상을 해보는 그런 학습과 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게 많으신지 네. 계획성이 많으신지 이런 것도 되게 아. 궁금해 하셨어요. 보통은 즉흥적인 거에 많이 맞추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즉흥적이라는 거에 맞춘다는 게 뭐 사전에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보다 이 포즈는 어쨌든 계획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뭐 현장의 반응성 혹은 뭐 그리는 분의 템포를 보고 맞추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한 대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만 했을 때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즉흥적인 거를 맞추려다 보면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같아요. 물론 계획을 짜보는 경험도 필요하고 즉흥적으로 나에게 몸을 맡기는 부분도 필요하고 네. 보통은 계획을 짜더라도 타이트하게 어떤 포즈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겠다 같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학습했던 것들을 토대로 훈련했던 것들을 토대로
즉흥에 좀 몸을 맡기는 편입니다. 저도 포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예술 영역에 연관이 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징 하시는 일을 하실 때 좀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임하시는 부분이 크실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좀 더 임하시는 부분이 크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능숙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어쨌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했을 때 좋은 포즈가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감성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포즈, 좋은 수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비유를 하면은 자동 모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동 모드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을 이미 제 안에 내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템포라든지 혹은 뭐 수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장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성에 조금 집중을 해서 내가 몰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몰입을 한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몰입을 최대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몰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뭐 근데 그 태도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성적으로 먼저 어떤 딱 다 갖춰져 놓고 이제 작업을 딱 하실 때는 포징 하실 때는 이제 어떤 흐름에 좀 더 맡기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수업할 때마다 다 어디 각각 수업하는 곳이 다 다르신데 그 수업할 때마다 이제 뭐 거기 담당 뭐 강사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요청 이런 게 있는 포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은 그 스스로 이제 포즈를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수업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모델에게 맡기는 편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포즈를 가져와서 뭐 그대로 해달라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버전으로 인체의 자연스러운 버전으로 이제 모델이 바꿔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마치 번역을 하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어쨌든 모델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모델에게 많이 맡기시는 편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애니메이션 쪽을 했다 네. 보니까 그 자기 작품에 나오는 그 움직임이나 포즈 이런 거를 또 많이 이제 요청을 드리기도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모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포즈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1, 2학년 학생분들은 인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 포즈가 현실적으로 몸에 대입을 했을 때 조금 막상 몸으로 하면 어색하게 보인다든지 굉장히 이제 하기 어려운 포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느낌을 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몸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몸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모델에게 거의 맡기시긴 하지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조속과에서는 어떤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 작업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또 친해지시는 경우도 간혹 계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뭐 선 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였어도 궁금했을 거는 같은데요. 네. 근데 워낙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그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가끔 선 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넘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도 저희는 되게 종종 겪는 편이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좀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이라든지 혹은 뭐 어디 수업 장소에 자주 있진 않지만 수업 장소에 뭐 오밀비 모델이라는 사람이 옵니까? 뭐 이런 전화를 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기도 했었고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은 웬만해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네. 진짜 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좀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어려움이 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혹시 또 되게 궁금하신데 약간 작업자와 연애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 네. 이것도 모델 개개인 차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제 마음속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만났으면 만났겠지만 알고는 만날 수 없다. 네. 그쵸.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적당한 선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조차도 이렇게 그렇게 연애 감정 같은 사적인 마음으로 대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뭐 물론 존중과 사랑과 그런 사랑도 느끼긴 하지만 그 사랑이나 애정이 어떤 연애로 이어질 만한 그런 사랑과 애정,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남성 작업자분이랑 이제 단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부담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낯선 분들이 대부분이고, 왜냐면 저희가 작업자분들이랑 거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아는 잘 몇 번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단둘이 있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또 안전하게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또 없었던 거는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걱정을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걱정은 되긴 하죠. 그래도 최대한 작업에 집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임하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종종 있었고 근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달랐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좀 같은 이해도를 가지신 분과 연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인식 속에서 특수한 직업으로 좀 느껴지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저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나눌 사람인데 그런 밀접한 사람인데 저의 중요한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100%는 아니더라도 너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연애를 지속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직업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네. 좀 너무 이제 만나는 사람이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예술 분야와 거리가 머신 분일수록 또 이해를 못할 확률이 낮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인 부분으로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네. 맞아요.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모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작은 것에 갇힐까봐 혹은 제 안에 한계에 너무 빨리 도달해 버릴까봐 안 해본 환경, 안 해본 곳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예술 모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예술 모델이란 풀 자체가 대중적이지가 않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역설적이게 제가 또
어떨 때는 그런 부분에 갇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깨려고 일부러 더 안 들어본 그런 입장 혹은 예술 모델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술 모델이 뭔지도 모르고 좀 혹은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일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를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답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좁은 것 계속 한정적인 곳에 있다 보면은 또 더 많은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몸 관리 이런 부분 많더라고요. 운동을 네. 많이 하시는지, 뭐 식단 뭐 이런 것도 하시는지 이런 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예. 식단 같은 경우는 정말 막 흔히 말하는 운동 식단이라고 하죠. 고단백, 뭐 저탄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식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좀 당류를 최대한 덜 먹는 부분 혹은 뭐 혈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한정지다 보면은 체중이나 뭐 체형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정작 포즈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식단 부분에서는 정말 절충안을 세워서 혈당이 오르지 않고 뭐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그 정도로만 하고 건강하게 먹되 너무 무리해서는 식단을 조절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저는 러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러닝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맨몸 운동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관리를 진짜 네. 꾸준히 또 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포즈를 유지하고 일관적으로 잘 버텨내는 것 자체도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유지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미용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포즈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부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체력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저희도 뭐 수업을 하면 2시간, 뭐 많게는 3시간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특별히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렇게 포즈나 동작 하실 때 혹시 이제 동작이 더 잘 나오는 환경이 있을까요? 아, 환경. 네, 네. 그렇죠. 일단 무드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너무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조명이 무드 있게 잘 연출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환경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정말 무대처럼 꾸며진 곳이다 하면은 저도 굉장히 빠르게 몰입이 잘 되고 그런 곳에서 수업을 하고 오면은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정말 잘 가꿔진 환경에서 정말 무대를 하고 내려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팅적인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크게 무리가 없는 환경일 것 같아요. 미끄러짐이 없다든지 혹은 발을 딛는데 이제 단상이 너무 삐걱거리지 않는다든지 이건 안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매트가 너무 미끄럽게 되면은 몰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자칫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이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아닐 때보다는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델 일 하시면서 이제 가장 본인이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안 되더라도 혹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속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그래도 내가 지속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 모델이라는 부분이
직업이긴 하지만 또 남들에게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술 모델이라는 직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의사나 아니면 정말 뭐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뭐 분들처럼 정말 인간의 의식주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만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용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모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미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나은 것들이 뭘까 고민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제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모델 일을 하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고요. 또 자기 객관화가 저는 모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자질과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노력을 하고 항상 의식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다가올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도 좀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모델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시겠네요. 네, 맞아요. 예. 네. 인기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예. 인기 있는 모델. 예. 인기 있는 모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 있는 모델이라는 게 꼭 뭐 외모가 수려하다든지 뭐 체형이 아름답다든지 꼭 이런 외적인 부분만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모델이 매력적이다, 이 모델이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보통은 뭐 그런 외적인 영향도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몰입을 하게 해주는 그 경험을 선사해준 분들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즈를 진행하시고 어떤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좀 완성도 있는 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되게 그런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양한 분위기의 모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접하고 싶거든요. 아름답게 이제 뭐 소위 되게 예쁘다 그런 느낌의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진짜 되게 접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모델분들께서 다양한 모델분들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이제 연출을 해주실 때 네. 굉장히 충격을 이제 느끼면서 되게 더 몰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배 모델분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래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저희 쪽으로도 뭐 계시더라고요. 모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기쁠 것 같고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네. 그런 건 다른 거는 이제 뭐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맡겨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속적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모델이라는 경험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처럼 느껴지시기도 하잖아요. 이 모델을 평소에는 내가 남들 앞에 설 일도 특히나 뭐 네이키드 상태로 어떤 포즈를 취하거나 내 이야기를 펼쳐질 일도 거의 없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에 매혹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 특별하고
이상적인 어떤 경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환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이것이 곧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입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얼마나 끌고 가시는지는 상대적으로 네, 시작한 부분에 비해서는 적게 끝나는 것이죠. 네.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어떤 거로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직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다양한 환경이 어쨌든 물론 이제 이 다양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더 넓은 시선에서 보면은 또 좁은 세계일 순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혹은 뭐 달에 몇 번씩이라도 나를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또 내가 다양한 것에 대처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누린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감사함을 느끼고 일에 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이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해요. 네. 그 아트 모델이 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자격이나 뭐 이런 거가 갖춰야 될 무언가가 있나요?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몇 점을 이상 맞춰야 합니다. 이런 식의 타이트함은 없지만요. 아무래도 이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세밀하고 어려운 역량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에 도전하기까지는 장벽이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정말 직업으로서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뭐 체력 관리 같은 부분은 필수적이겠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혹은 뭐 대인 관계까지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뭐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것, 수업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용한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자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아트 모델 이게 약간 네. 좀 민감할 수 있긴 한데 네, 아트 모델 분들의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급여는 뭐 현장의 그 업무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 진행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 정도 다 평균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급여 체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고정급이 매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업을 한 만큼, 일을 한 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그런 프리랜서 구조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분들이 질문하신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질문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이제 이수경 씨한테 넘겼는데 이수경 씨하고 김시현 씨하고 모델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아트 모델 쪽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게 더 이해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이런 기획물을 통해서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러게 뭐라고 할까 한 뭔가 노드 모델
아니면 아트 모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역시 그냥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저희도 미술에 대한 관련을 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술가인가? 뭘 예술이라고 해야 되지? 라고 조금 자책을 한번 해보는 조금 더 겸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만약에 제가 개인이었다면 나는 모델처럼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대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 했어요. 조금 더 네. 물론 뭔가를 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그걸 좋아하게 된다면 근데 과연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술적 예술이란 계열에서 있지만 뭔가 반대로 민간인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듯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아요. 약간 그 느낌을 받아서 네. 이게 더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한 개인의 모델을 입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개인의 입장이 모든 모델을 하시는 분들의 대변이 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질문자의 입장조차도 질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 한 사람의 모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반대로 이 이야기들이 많은 모델의 대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생각조차가 뭔가 본인의 철학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생각이 너무 좋게 바뀐 게 아트 모델이라고 하기도 싫고 작가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은 했지만 좋구나. 네. 네, 너무 좀 저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전환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오늘 긴 시간 내줘서 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뭐 하시는 분이죠? 아트 모델입니다. 아트 모델이 뭐죠?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다음 대답을 누드 모델입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할까? 그것도 답을 원하진 않고 궁금해지는 시간이었기도 해요. 네. 물론 누드 모델입니다면 모든 사람이 100% 이해가 확 되겠지만 오밀비 모델이 그만큼의 철학과 자부심이 갖고 있으면 지금 질문에 대한 그 다음 누드 모델이 아니고 그 다음 무엇으로 자기를 대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오밀비 모델의 숙제로 남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자 모델분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 이제 남자 모델분 그 다음에 협회분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너무나도 기본이 되어야 될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사회적인 인식이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재료라는 인식이어서 너무 뛰어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 저를 생각을 조금 더 바뀌게 해준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커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뭐 물론 더 조금 저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네, 되게 진솔하고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분야의 생각을 좀 바뀌게 더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같이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남자 모델분의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김정욱이었고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네.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오밀비 모델님 여기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